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연평균 소득 6,937만 원, 1억 이상 559명. 오늘 사람들이 많이 읽은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택배기사 상위 22.5%의 연소득은 8천만 원 이상이고 전체의 71.5%는 연소득 6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이렇게 자세히 택배기사님들 소득이 나오는데요. 택배기사분들이 어떤 일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는 한 줄도 써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댓글로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좀 소개할게요. 제가 아는 분은 월 600 찍는데 잠 4시간 주무세요. 운전하면서 편의점 김밥 빵 먹으면서 말입니다. 현직 택배기사입니다. 돈만 보고 들어올 거면 오세요. 건강 챙기고 개인 여가 즐기고 싶고 챙길 거 다 챙기면 안 오는 게 답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제가 댓글 중에 본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이겁니다. 국회의원은 하는 일도 없이 월 1,400만 원씩 받아가는데 고생한 만큼 받는 택배기사님만 갖고 그래. 2019년 4월 2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은 좀 추워요. 나주는 어떻습니까? 나주는 지난주에 계속 비가 오더니 오늘도 좀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어요. 네.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는 모두 떠오르는 음식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전. 바로 전인데요. 네. 이 비가 내리는 소리랑 또 전을 부치는 소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전을 찾는다 이제 그런 소문도 있지만요. 네. 전 중에서도 또 이제 제일 맛있는 게 부추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침 또 오늘 소개해드릴 제철 먹거리가 바로 부추입니다. 이 부추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으로도 부쳐 먹거나 아니면 이 부추 겉절이처럼 생채로도 먹고요. 또 나물로 부치거나 국 건더기로도 사용을 합니다. 또 부추는 좀 특이한 게 여러 해살이 작물이라고 해서 좀 잘라내면 또 자라서 올라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네.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가격은 지금 300g당 2,890원 정도로 지금 3,000원도 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제철일 때 몸에 좋은 부추 좀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부추가 여자들에게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오늘 또 제 몸 제가 챙기기 위해서 부추전을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격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주 채소 가격 동향부터 알려주세요. 네, 이 채소 중에서도 특히 좀 눈에 띄는 품목으로는 시금치와 양파가 있겠습니다. 두 품목 모두 가격 오름세 보였는데요. 이 지난주에 비가 많이는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주일 내내 이제 계속 비가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비에 취약한 엽채류 중에서도 특히 시금치 가격이 11%가량 올랐습니다. 주산지인 경기 이천과 남양주에서 5천으로 좀 작업량이 감소를 하면서 이 키로당 4,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지금 4,400원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양파 역시 일주일 새 15%나 올랐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지난주쯤이 마침 햇 양파로 좀 전환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네. 또 현재 정부에서 중만생종 양파에 대한 시장 격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하 물량이 조절이 되면서 가격이 좀 올라서요. 이 지난주에 양파는 키로당 2,0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에 가격 변동 보이는 품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주키니 가격이 좀 저렴하겠습니다. 보통 이 애호박이랑 주키니랑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제가 간단하게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주키니가 애호박보다 좀 크고요. 그리고 애호박은 육질이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워서 이 부침이나 또 반찬거리로 많이 사용되는 반면에 이 주키니는 국거리로 좀 많이 이용이 돼요. 네. 주키니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증가를 하면서 생산량이 조금
조금 늘었는데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가격이 평년보다 20%나 낮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올해 1월과 2월에 시장 격리를 진행을 했고 또 최근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 출하량이 조절이 되면서 가격은 지금 보합세 유지하고 있고요. 시장 격리 영향으로 올 초까지만 해도 개당 1,100원에서 1,200원대로 평년 가격을 비슷하게 유지를 했지만요.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개당 920원 정도로 평년 가격이 1,100원이니까 여전히 17%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네, 이번 주는 주키니가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 잘 알아두셨다 장 보는데 도움 받으시고요. 끝으로 요즘 이슈되고 있는 품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작년 4월에서 5월 딱 이맘때쯤 금자라고 불리던 감자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작년 4월 감자 100g당 평균 가격이 760원이었고 이번 달은 평균이 한 490원 정도니까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했어요. 그렇네요. 네,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지금 100g당 480원 정도 수준이고요. 감자는 아무래도 급식업체나 대량 수요처의 수요가 이게 좀 꾸준한 편이다 보니까 지금 월 평년 소매 가격 대비 2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작년에 이 노지 봄감자 가격이 높았다 보니까 올해 농가에서 감자 재배를 좀 많이 늘렸어요. 네. 그래서 재배 면적도 좀 전보다 늘었고 기상도 양호해서요.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 당분간 감자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한 주 시작되는 요일인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어요. 감사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서 장바구니 물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올라가는 야채 이야기, 채소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기름값까지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서민들의 마음 굉장히 무겁습니다. 기름값이 오른 배경에는 이 국제 정치가 있는데요. 미국이 이란 제재를 재개하면서 유가가 상승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름값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주말에 1배럴에 62.99달러까지 네. 최근 들어서 한 2달러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볼 텐데 이란산 원유 제재를 불러온 배경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2015년으로 올라가야 되죠? 좀 배경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대해서 두 차례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요. 작년 8월 7일 그리고 11월 5일 그래도 불구하고 이란이 대미 강경 자세를 굽히지를 않고 있으면서 네. 그 상황이 악화되자 원유 금수 조치까지 빼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원유 수출 같은 경우는 이란의 전체 국고 수입의 40%를 차지하는데요. 네. 이런 외화 수입을 막아서 핵이나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테러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네. 이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취자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이 악의 축으로 또 이란, 북한 이렇게 해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란이라는 데를 또 잘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2015년도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몇 개 국가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에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 조치를 해체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다시 이란에 제재를 하겠다 해서 기름값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015년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 같은 경우는 당장 그 NPT 탈퇴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네. NPT라는 것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사찰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핵 프로그램에
가동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1933년 3월에 터진 북한의 1차 핵 위기도 NPT 탈퇴 성명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NPT 탈퇴 외에도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석유 교역량의 30%, 하루 평균 1,800만 배럴이 통과하는 곳인데요. 유조선에 대한 사격 훈련이라든지 네.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 훈련을 핑계로 일정 기간 원유 수송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바짝 긴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원유 수송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란이 실제로 NPT 탈퇴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나서면 중동 지역이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뿐만 아니라 네. 모든 핵시설 사찰 수용 그리고 미사일 개발 중단뿐만 아니라 시리아에 대한 철수와 같은 12개 항목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석유 수입 금수 조치를 발동할 예정이 있고요.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호락호락하게 미국의 자신들의 권위를 뺏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갈등 관계는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름값뿐만 아니라 이게 북한, 이란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이란 외무부 장관이 곧 북한을 방문하겠다라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북한하고 미국도 관계가 앞으로 진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북한이 미국의 손을 놓고 이란의 손을 잡게 되는 거 아닌가 봐. 이런 극단적인 상상까지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북한과 이란 간의 관계는 지난 30년간 아주 끈끈한데요. 그렇죠.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해 왔다는 의혹을 지금까지 받아왔고요. 또 군사 협력을 현재까지도 유지시킨 그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 8월에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란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란으로서는 북한을 함께 끌어들였을 경우에 대미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이란 그 둘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그 껄끄러운 입장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기름값 왜 이렇게 올랐나 여러분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게 이런 국제 정치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이제 정말로 경제 이야기 좀 해보죠. 우리나라가 석유를 수입한다는 건 당연히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란도 있었나? 그리고 이렇게 제재를 해서 못 싸울 경우에 우리한테 이렇게 타격이 있었나? 이 정도는 저도 몰랐거든요. 우리나라가 현재 이란에서 원유를 얼마나 사옵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원유 수입량은 11억 배럴 정도가 되는데요. 이란산 원유는 5,820만 배럴이기 때문에 네. 전체 수입량이 5.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원유 수입 국가 순위를 보면은 사우디가 한 29%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국가들이 쿠웨이트, 이라크, UAE, 카타르에 이어서 이란은 한 6위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하나 종합화학의 자회사들이 주로 많이 수입을 하는데요. 네. 이란산 원유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특이성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종이 상당히 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원유 수입의 11억 배럴인데 그중에서 이란산은 5.2%, 그러니까 5,80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은 작지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산 원유만의 특징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한다. 어떤 특징입니까? 네, 그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란산 원유를 4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원유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네. 또한 국내 설비와의 호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불순물이 없고 양호한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낮은 운송 비용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사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회사들이 무척 선호해 왔는데요. 네. 이란산 원유는 초경질 원유라고 합니다.
이 초경질 원유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 함량이 70에서 80%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 중진료 같은 경우에는 정제를 했을 경우에 나프타가 12% 축출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높습니다. 네.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연료용 그리고 원료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연료용은 휘발유서부터 제트기까지 연료로 나오게 되고요. 또 원료용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에는 에틸렌, 프로필렌 그리고 벤젠, 톨루엔 같은 거를 생산해서 이를 기초로 인쇄 잉크라든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합성 수지, 염료, 의약품, 비료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산업의 쌀이라고도 합니다. 와, 기름의 색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지금 나프타 얘기 나오고 그 나프타는 제가 생각하는 그 나프타 아닌 거죠. 지금 이 기름의 하나의 뭐라고 하면 됩니까? 나프타가. 산업의 쌀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기초 원료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름들에서 추출을 해서 이제 여러 산업의 기본 쌀로 쓰는 건데 이란산 원유가 이 나프타 추출하는 데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죠? 맞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저도 정리가 되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란산 원유가 좋은 건 다 있네요. 가격 저렴해요. 설비 호환 가능해요. 낮은 운송비 다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미국의 이란 제재가 다시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걸 수입을 못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럼 이란산 원유 대체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가져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그럴 수는 없는데요. 네. 우리나라 초경질 원유 수입만 놓고 보면요. 이란산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라든지 카타르, 호주, 러시아산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네. 하지만 문제는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또 안정적으로 수입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석유화학의 원료 특성상 이란산 초경질 원유를 어떤 원유에서도 100% 대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석유화학 업체 같은 경우는 원가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요. 네. 생산성 저하, 수익성도 떨어지고요. 석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도 시차를 두고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이란 제재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뜰 주유소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대안이 될까요? 대안은 될 수가 없는데요. 네.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추에 따른 생산 비용은 이게 고정이 돼 있는데요. 1배럴에 42달러 전후입니다. 하지만 국제 석유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은 원유 선물 시장의 투기 거래, 지정학적 요인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게 보통 한 15달러 정도가 되고요. 또 수급 요인이 한 5달러 전후인데 현재 이란산 문제로 인해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쉽게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70달러 전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그 주머니는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비자의 주머니는 팍팍해진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제 대이란 수출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기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대이란 제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388개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요. 네. 대이란 수출 기업의 89%는 중소기업입니다. 아무래도 8천만이라는 이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동안 오랜 기간 시장을 개척해 왔는데요.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대체 시장 발굴 같은 쪽으로 권유를 하고 있겠지만 이게 한순간에 바꿔지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 제재 품목 중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품목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거액의 벌금을 미국으로부터 부과받게 되고요. 미국 기업과의 거래 중단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실상 달러 거래 시스템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 문제에 상당히 예민하게 미리 대처를 해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상당히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또 고래 싸움에 진짜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까 봐 걱정인데 국내는
뭐 여야가 대치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대치하면서 지금 뭐 나아질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여야에 좀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이런 냉기류를 중재할 뭐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오펙이나 이런 다 기관에서 나서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오펙 같은 기관들이 나설 수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순위파하고 시아파 간의 갈등이 워낙 심하고요. 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이 새로운 합의안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낙작불입 예전에 그 합의했던 핵 합의 사항의 한 획 1점도 교차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EU가 이란의 반발을 감수하면서라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요. 미국이 핵 합의 틀에서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로가 합의해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서로가 테러를 좀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이번에 갈등이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오펙을 얘기했지만 이게 기름은 전 세계가 필요하고 기름이 나는 나라는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기름 나는 국가들이 협력하고 원칙을 세우려고 만든 게 오펙이잖아요. 여기서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산유국들이 기름을 조금 생산하는 기조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증감하는 기조로 바꾼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네, 당장 6월 하순이죠. 네. 오펙 총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때문에 7월 부터는 협조 감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당장 러시아 같은 경우도 생산량 확대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잉여 생산 능력이 200만 배럴 정도 되는 사우디라든지 UAE가 미국으로부터 증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네. 7월 달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란산 원유의 그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국제 정치의 대안이겠네요. 그렇죠? 국가들이 나서서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기름값이라도 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